디펙 초프라의 성공을 부르는 7가지 영적 법칙 제5장 의도와 소망의 법칙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부르는 5번째 영적 법칙은 의도와 소망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에너지와 정보가 자연 속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자장의 수준에서는 에너지와 정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자장이란 순수식 또한 순수 잠재력의 장에 대한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양자장은 의도와 소망에 의해 영향받습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꽃, 무지개, 나무, 풀잎, 인체는 본질적인 원소로 계속 쪼개보면 결국은 에너지와 정보입니다. 온 우주는 본질적으로 에너지와 정보의 움직임입니다. 우리 자신과 나무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각각의 몸에 담긴 정보와 에너지의 내용일 뿐입니다. 물질적인 수준에서는 우리의 몸과 나무가 동일한 재활용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극소량의 다른 원소들도 포함됩니다. 몇 달러만 주면 하드웨어 가게에서 이런 원소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과 나무의 차이는 탄소나 수소, 산소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몸과 나무는 끊임없이 산소와 탄소를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진정한 차이는 에너지와 정보에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우리는 특권을 받은 종입니다. 우리는 신체를 낳는 근원인 국지적인 장의 에너지와 정보의 내용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신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 소망, 기억, 본능, 충동, 믿음들로서 이 장을 주관적으로 경험합니다. 이 동일한 장은 신체로서 객관적으로 경험되며 신체를 통해 세계로서 경험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고대의 현자들이 나는 그것이다. 당신은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있는 모든 것이다 라고 역설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주의 몸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자 역학적인 수준에서는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큰 양자장 안에서는 꿈틀거리는 작은 움직임, 하나의 물결, 하나의 오르내림, 하나의 복잡계, 하나의 소용돌이, 국지적인 소란과 같습니다. 더 큰 양자장, 즉 우주는 우리의 확장된 몸입니다. 인간의 신경계는 그 자체의 양자장의 정보와 에너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의식은 이 경이로운 신경계로 인해 무한히 유연함으로 우리는 신체에서 일어나는 정보의 내용을 의식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양자역학적인 몸의 에너지와 정보의 내용을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그래서 자신의 확장된 몸, 자신의 환경과 우주의 에너지와 정보의 내용에 영향을 미쳐 사물이나 상황이 그 안에 발현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의식적인 변화는 의식 안에 내재된 2가지 성질, 즉 관심과 의도에 의해 일어납니다. 관심은 에너지를 부여하고 의도는 변형시킵니다. 우리가 관심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가 관심을 거두는 것은 무엇이든지 약해지고 해체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반면에 의도는 에너지와 정보의 변형을 유발합니다.
의도는 스스로가 이루어지도록 조직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영적 법칙들이 연이어 함께 작용할 경우 관심의 대상에 의도를 부여하면 의도된 결과가 일어나도록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무한한 사건들이 조율될 것입니다. 관심이라는 비옥한 토양 속에 심어진 의도는 무한한 조직력을 지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조직력이란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무한한 사건들을 조직하는 힘을 말합니다. 이 무한한 조직력은 모든 풀잎 안에서, 모든 사과꽃 안에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안에서 관찰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 안에서 관찰됩니다. 자연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관련되고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됩니다. 마벗, 굴을 파고 사는 다람쥐과 종물은 땅에서 나와 튀어오릅니다. 새들은 어느 계절에 어떤 방향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은 교양학입니다. 그리고 그 교양학은 창조의 궁극적인 토대에서 고요히 조직적으로 연주되고 있습니다. 인체는 이 교양학의 또 다른 좋은 예입니다. 인체의 세포 하나는 초당 약 6조 가지의 일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모든 세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인체는 동시에 음악을 연주하고 세균을 죽이고 아기를 만들고 시를 암송하고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상호 관련성의 장이 그것의 정보장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신경계가 놀라운 점은 의식적인 의도를 통해 이 무한한 조직력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도는 에너지와 정보의 단단한 그물망 속에 고정되거나 갇혀 있지 않으며 무한한 유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연의 다른 법칙들을 위반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자연의 법칙이 우리의 꿈과 소망들을 이루도록 의도를 통해서 문자 그대로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조직력을 지닌 우주의 컴퓨터가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창조의 궁극적인 토대에 의도를 심을 수 있으며 의도를 심는 것만으로 무한한 상호 관련의 장을 활동시킬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을 소재로 하여 드러난 것으로 표현하려는 순수 잠재력이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마찰 없이 흐를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놓는 것은 바로 의도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자신의 의도를 인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자신의 의도를 인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의 7가지 영적 법칙을 내면화하면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의도는 소망 뒤에 있는 진정한 힘입니다. 의도 자체만으로도 매우 강력합니다. 의도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도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망할 때 관심의 대상에 집착하므로 소망 자체만으로는 힘이 약합니다. 의도는 다른 모든 영적 법칙들에 위배되지 않는 소망이며 특히 성공을 부르는 6번째 영적 법칙인 초연의 법칙에 엄밀히 부합합니다. 초연함과 결합된 의도는 삶의 중심을 두게 하고 지금 이 순간을 자각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자각하는 가운데 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 행위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의도는 미래를 위한 것이지만 관심은 현재에 둡니다. 관심을 현재에 두고 있으면 미래를 위한 의도가 실현될 것입니다. 미래는 현재에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의도하십시오.
미래는 우리가 초연한 의도를 통해 언제나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결코 현재를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의식의 자산입니다. 과거는 회상과 기억이고 미래는 기대이며 현재는 자각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란 실은 생각의 움직임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둘 다 상상 안에서 탄생하며 자각인 현재만이 실제하며 영원합니다. 그것은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시공간, 물질 그리고 에너지를 위한 잠재력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를 빛이든 열이든 전기든 자력이든 중력이든 추상적인 힘들로서 경험하는 가능성들의 영원한 장입니다. 이런 힘들은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금 있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힘들에 대한 해석은 구체적인 현상들과 형태를 경험하게 합니다. 추상적인 힘들에 대한 기억된 해석들은 과거의 경험을 창조하며 그 추상적인 힘들에 대한 예측된 해석들은 미래를 창조합니다. 그것들은 의식 안에 있는 관심의 성질들입니다. 이런 성질들이 과거라는 짐에서 놓여날 때 현재 행위는 미래의 창조를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현재 이 초연한 자유의 바탕을 둔 의도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창조하기 위해 물질과 에너지, 시공간의 사건들을 적절히 혼합하는 촉매로 작용합니다. 만일 우리가 삶의 중심을 두고 지금 이 순간을 자각한다면 장애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상에서 비롯한 허구적인 장애물들이 해체되고 사라집니다. 나머지 5에서 10%의 장애물들은 하나로 집중된 의도를 통해 기회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의도를 하나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의 목적에 관심을 고정시키고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로 집중된 의도란 불변의 목적에 집중된 관심이 장애물로 인해 흩어지도록 놓아두지 않으면서 의도된 결과에 계속 관심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의식에서 나오는 모든 장애물은 예외 없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우리는 강렬한 열정으로 목표에 전념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연한 자각과 하나로 집중된 의도가 함께 할 때의 힘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초연한 자각과 하나로 집중된 의도가 함께 할 때의 힘입니다. 의도의 힘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서도 결과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럴 때는 스트레스, 심장병, 면역체계의 기능 저하 등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보다는 의도와 소망의 법칙 안에서 다음의 5단계를 실천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소망들을 이루기 위해 이 5단계를 따르면 의도의 힘이 발달됩니다. 1. 생각 사이의 틈새로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생각들 사이의 그 고요한 공간 속에 집중하며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본질적인 상태인 참 존재의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2. 그 참 존재의 상태에 자리 잡고서 의도들과 소망들을 풀어 놓으십시오. 당신이 실제로 그 틈새 안에 있을 때는 생각이 없고 의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틈새에서 빠져나올 때 곧 그 틈새에서 생각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의도를 심습니다. 만일 당신이 일련의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종이에 적어 놓은 뒤 생각 사이의 틈새로 들어가기 전에 그 목표들의 의도를 집중하십시오. 예를 들어 직업이나 사업상의 성공을 원한다면 그 의도를 가지고 틈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의도는 당신의 자각 안에서 희미한 깜빡거림으로 이미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 틈새 안에서 의도들과 소망들을 풀어놓는다는 것은 그것들을 순수 잠재력의 비옥한 토양에 심고서 알맞은 때에 꽃 피어나기를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소망의 씨앗들이 자라는지를 보기 위해 씨앗들을 파보거나 그 씨앗들이 특정한 방식으로만 자라야 한다고 고집스럽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것들을 풀어놓으십시오. 3. 자기 참조의 상태에 머무르십시오. 이는 당신의 진정한 참나, 당신의 영 혹은 순수 잠재력의 장애의 연결을 계속 자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세상의 눈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이며 사람들의 견해나 비판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참조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소망을 혼자 간직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거나 긴밀한 유대를 맺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을 말하지 마십시오. 4.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는 특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완고히 고집하지 않으며 불확실성의 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비록 결과가 어떨지는 알지 못해도 삶이라는 여행에 주어지는 모든 순간을 즐긴다는 뜻입니다. 5. 세부 사항들은 우주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맡기십시오. 의도들과 소망들을 그 틈새 안에 풀어놓으면 그것들은 무한한 조직력을 갖습니다. 당신을 위해 모든 세부 사항들을 조율하는 의도와 무한한 조직력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본성은 순수한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참나의 의식을 지니고 다니며 소망들을 부드럽게 풀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우주가 당신을 위해 나머지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의도와 소망의 법칙을 삶에 적용하기. 나는 아래의 단계들을 실천하여 의도와 소망의 법칙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겠다. 1. 내 모든 소망들의 목록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 목록을 들고 다닐 것이다. 침묵과 명상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목록을 볼 것이다. 밤에 잠자러 가기 전에도 보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도 볼 것이다. 2. 목록에 적힌 소망들을 풀어놓고 창조의 자궁에 맡길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며 나를 위한 우주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훨씬 원대한 것임을 신뢰할 것이다. 3. 어떤 행위를 하고 있든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자각할 것을 거듭 상기할 것이다. 어떤 장애물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나의 관심을 흩뜨리고 없어지게 하도록 놓아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며 미래가 나의 가장 깊고 가장 소중한 의도와 소망들을 통해 실현되게 할 것이다. 네, 오늘은 5번째 법칙, 의도와 소망의 법칙을 낭독하였습니다. 삶의 이 의도와 소망의 법칙을 3가지로 소망의 목록을 만들고 그리고 맡기고 지금 이 순간에 자각하는 것들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